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학 개론의 김하선입니다. 자, 이번 주에도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 한번 해볼게요. 1번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큰 경우 탄력적이라 한다. 잠깐 끊으면 우리가 가격 탄력성만 절대값을 구하다 보니까 0보다 크고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기준값이 1이 된다 했던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격 탄력성 값이 기준이 1인데 이 값이 1보다 크면 탄력적이라고 하는 것이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이라고 하며 1과 같으면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단 앞부분은 맞았고요. 또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라 하면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큼을 의미한다. 맞아요. 그래서 가격 탄력성은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격 탄력성은 비교 변수가 두 개밖에 없어요. 가격의 변화와 수요 탄력성이면 수요량의 변화, 공급 탄력성이면 공급량의 변화, 이 두 가지만 비교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가격이 10% 바뀔 때 양이 15% 바뀌면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뀌죠. 이처럼 가격보다 양이 많이 바뀔 때 탄력적이다. 탄력성이 크다고 하고요. 반대로 가격이 10% 바뀔 때 양이 8% 바뀐다면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뀌죠. 이처럼 가격보다 양이 적게 바뀔 때 탄력성이 작다, 비탄력적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탄력적이다 이 말은 가격 변화율에 비하여 수요량의 변화율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맞고요. 2번 상공업용 부동산에 비하여 주거용 부동산의 수요가 탄력적이면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진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냐면 이 수요 탄력성의 결정 요인과 관련된 암기법이 뭐라고 배웠습니까? 주장세수면 신수비탄 이지용. 자, 주장세수면 신수비탄 이지용. 자, 이게 뭘까요? 주거용 부동산이 상공업용 부동산보다 탄력성이 크다는 의미가 되는 거고요. 또 기간이 장기일수록 단기보다는 탄력성이 크다. 또 시장이 세분화될수록 탄력성이 커지는 거고요. 또 수요가 공급보다, 우리 부동산은요, 수요가 공급보다 탄력성이 크게 나옵니다. 또 신수가 뭐냐? 신규 부동산 수요는 중고 부동산 수요보다 탄력성이 크게 나옵니다. 또 비탄이 뭐죠? 값이 비쌀수록 탄력성이 커져요. 구체적으로 사치품이 생활필수품보다 값이 비싸죠. 그래서 사치품이 생활필수품보다 탄력성이 크다, 탄력적이다 라고 얘기 나오고요. 용이 뭐냐면 용도 전환이 용이 쉽다. 용도 전환이 용이할수록 탄력성이 커집니다. 이것 이외에 용도가 다양할수록 또 탄력성이 커진다는 것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자, 3번 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일 때. 자, 수요가 탄력적입니다. 그런데 임대료가 하락한다 나왔죠. 그럼 가격이 싸졌으니까 이건 저가 전략을 채택하는 거죠. 그럴 때 임대업자의 총수입은 증가한다. 맞죠? 그래서 이 탄력성의 크기와 가격 전략의 관계를 비교해 본다면 수비고 수탄저를 꼭 기억하시길 바란다는 거죠. 그럼 수비고 수탄저가 뭐냐? 수비고 수요가 비탄력적일 때는 고가 전략, 가격을 높게 팔 때 수입이 증가해요. 반대로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저가 전략, 가격을 싸게 팔 때 수입이 증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문장 잘 봐요. 수요가 탄력 그랬죠. 그럼 수요가 탄력이니까 수탄이 돼요. 그리고 임대료가 하락한다는 건 가격이 싸졌다는 의미가 되니까 저가 전략이죠. 그럼 수탄 저가 됐죠. 그럼 수요가
탄력일 때는 가격을 내렸을 때 수입이 증가하므로 3번은 옳은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4번을 보시면 부동산 경기란 일반적으로 상업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말한다. 땡, 틀렸습니다. 우리가 보통 부동산 경기를 얘기할 때 일반적으로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를 의미하는 것이죠. 주거용 부동산 건축 경기지 상공업용 아니에요. 그래서 4번은 틀린 지문에 해당이 됩니다. 자, 5번 볼게요. 부동산 경기 측정은 단순 개별 지표에 의하여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벌써 문장을 딱 보는 순간에 느낌이 별로 안 좋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경기 측정 지표는 예컨대 어떤 게 있냐면 그게 성격으로 구분할 때 공급 측면의 지표가 있고 수요 측면의 지표 그리고 보조적 지표 등으로 구분이 되죠. 근데 공급 측면의 측정 지표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허가량, 건축 착공량, 건축 완공량. 이 세 가지는 모두 공급 측면의 측정 지표인데 왜 그럴까요? 맨 앞에 지금 어떤 말 붙었죠? 건축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그럼 건축은 건물을 지어서 공급하는 거니까 공급과 연결될 건데 이때 허가량은 지금 당장 뭐 건축 허가를 받았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지만은 앞으로 건축량이 늘어날 걸로 예상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미래의 경기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선행지표에 해당이 되죠. 근데 착공은 지금 현재 땅 파고 있다, 건물 짓고 있다는 뜻이니까 현재 시점의 경기를 측정하므로 동행지표에 해당되고요. 또 완공량은 이미 지어진 양을 가지고 과거의 경기가 어떠했다고 측정하기 때문에 과거의 경기 측정은 후행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자, 수요 측면의 경기 측정 지표는 대표적으로 거래량이 있을 것이고 보조적 지표는 바로 가격의 변동을 의미한다. 근데 가격의 변동이 왜 보조적 지표냐? 가격이 오른다, 내린다, 만을 가지고 경기가 좋다, 나쁘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격의 변동만을 가지고 경기의 호황, 불황을 단정하는 것은 이론적으로 옳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것 이외에 공실 공가의 동향이라든지 택지의 분양 실적, 그다음에 무슨 뭐 건설기업 경기 실사 지수 등 비롯한 각종 경기 측정 지표가 있어요. 그럼 여러 개의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바람직한 거지. 어떤 하나의 지표에 의해서 경기를 측정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5번 틀렸고요. 6번 상향 국면. 상향은 우리말로 따지면 호황이에요. 호황. 그럼 호황이 되면 부동산 매매 시 매도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고 할 것이고요. 매수자, 사는 쪽은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해요. 왜 그럴까요? 상향 국면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계속해서 오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는 상황이라면 매도자, 파는 쪽 입장에선 하루라도 늦게 팔면 몇백만 원이라도 더 비싼 값을 받고 팔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래 성립 시기를 늦추려고 하죠. 근데 매수자, 사는 쪽 입장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사야만 몇백이라도 아낄 수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요. 맞죠? 그래서 매수자는 거래 성립 시기를 당기려고 한다라고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틀렸네요. 7번 부동산 경기가 상승 국면. 자, 좋아지죠. 경기가 좋아지게 되면 구매자 주도 시장 아니죠. 매도자 주도 시장이죠. 매도자 주도 시장. 여러분, 상향과 회복은 매도자 중시 현상이 커지고요. 거꾸로 하향과 후퇴는 매수자 중시 현상이 커집니다. 그러니까 매수자가 구매자가 되겠죠. 그러면 상승이 아니라 뭐 하강 국면에 들어선다면 구매자 주도 시장의 형성이 맞겠지만 상승 국면이니까 구매자가 아니라 매도자라고 말을 바꿔야 됩니다. 틀렸습니다.
자, 8번 거미집이론은 생산기간이 장기인 재화인 농축산물, 건물 등에 적용되는 이론이다. 맞죠? 이때 생산기간이 오래 걸린다는 건 바로바로 생산 공급이 안 된다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말을 바꾸면 거미집이론은 공급이 비탄력적인 재화에 적용되는 이론이라고 말을 바꿀 수도 있겠죠.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9번 문제. 부동산은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공급이 비탄력적이므로 가격 변화 시 수요량은 즉각 변동하는 반면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하게 되어 주기적으로 가격의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는 경향을 보인다. 맞습니다. 실제 기출문제에서 수요량은 즉각 변동한다고 해야 되는데 일정 기간 후에 변동, 또 공급량은 일정 기간 후에 변동한다고 해야 되는데 즉각 변동, 즉 다시 말하면 수요량과 공급량의 위치를 바꿈으로써 틀리게 만드는 경우 꽤 많으니까 정확히 구분해서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0번 볼게요. 거미집 이론에서 안정적 균형, 이때 안정적 균형은 여러분이 배웠던 말로 바꾸면 수렴형, 즉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 탄력성이 수요 탄력성보다 작아야 되죠. 또 수요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이 공급 곡선 기울기의 절대값보다 작아야 된다. 이 말은 맞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암기법상 수탄수 배웠잖아요. 수탄수가 뭐죠?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렴한다라고 배웠지 않습니까? 맞죠? 그러니까 안정적 균형, 수렴형이 되기 위해서는 공급 탄력성보다 수요 탄력성이 크다고 나와야 되죠. 그래서 이때는 공급과 수요의 위치가 바뀌어야 맞기 때문에 이 문장은 틀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배웠던 내용 가볍게 정리해 봤고요. 다음 주에 보다 활기찬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